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주현입니다. 오늘 안쌤이 생신이시랍니다. 정말요? 네.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채팅창 여러분들, 네. 안주현 선생님께 축하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신이시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환경오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뭐 인위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무언가가 환경을 오염시킬 때 우리 환경오염이라고 하죠. 그때 다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손꼽아 얘기하지 않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주된 환경오염원 중에 하나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네. 새 친구가 있습니다. 다크호스 문제야. 아, 네. 다크호스인데 밝아요. 밝은 호스. 밝아요. 네. 빛입니다. 빛. 네. 빛이 싫어요. 네. 무슨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라이트? 네, 맞습니다. 아, 라이트? 빛이 싫다. 빛이 싫다. 식물은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말할 때 이 환경오염원으로서의 빛은 자연광보다는 인위적인 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태계의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역사상 인류와 함께 등장하게 된 그런 인공적인 불빛을 인공 불빛을 되게 싫어한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럼 뭐 싫을 게 있을까? 네. 밝고 좋구만. 뭐 그런 거 아닌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꺼야 나에게 고마운 거고 나에게 유용한 거지. 예. 우리도 남이 켜놓은 불은 내가 컨트롤 안 되면 싫잖아요. 촬려고 하는데 불 안 끄고 그러면 자꾸 더 잘라고 하는데 불 켜고. 사실 불을 켜고 주무셔 본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뭔가 열심히 뭐 일을 하다가 네. 공부를 하다가 근데 불을 끄고 잠을 잘 때와 불을 켜고 잠들었을 때 자고 일어난 후에 느낌이 혹시 다르게 느껴지신 적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문 켜고 자면 잔 거 같지가 않. 똑같이 눈을 감고 잤는데 그렇죠? 눈 뜨고 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사실 그거는 뭐 막연한 느낌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빛이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적인 빛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적인 빛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네. 일단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게 결론인가요? 네. 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는 같은데 뭐 그렇게 또 떡히 뭐 근데 그러니까 동물들이 불편할 것 같은 게 한데 그렇다고 그냥 뭐 좀 미안하고 사실 인간이 동물한테 뭐 미안한 게 어디 그 한둘입니까?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럼 그냥 그 정도다 이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뭐 심각합니까?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태계라는 것이 또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꼭 이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귀결되는 부분은 항상 인간의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너무 인간 중심인 것 같고 사실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그치. 생태계의 어떤 고리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면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어디에 미칠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 그리고 그게 인간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도 미안한 건 똑같이 미안한 거지. 그렇죠. 무언가 꼭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돌고 돌아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정말 그럼 우리 잘못한 거래 안 되네라고 하고 그냥 동물들 좀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하면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배워보죠.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것은 뭐 흔하게 많이 보시는 사진일 수도 있어요. 위성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위성 사진. 네. 밤에 각 나라별로 이제 조명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통 이제 원격으로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반도에 저기 무슨 해협이죠? 지브롤터 해협인가요? 네. 오. 어떻게 알지? 그냥 찍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저것도 부동산. 부동산은 2%가 다 압니다. 딱 보면. 예.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사실 빛
빛에 관한 문제,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빛공해라고도 표현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문제가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걱정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서 다양하게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나사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낮이 아니라 밤에도 굉장히 환한 불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보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라이트 폴루션 맵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불빛이 저렇게 빛나고 있고 네. 대기권에서 관찰하면 저렇게 보인다. 네. 실시간으로. 한국도 진짜 밝네요. 전기요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거. 한국도 진짜 밝아. 저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 실시간으로. 이게 라이트 폴루션 맵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라이트 폴루션 맵. 그래서 이제 빛공해 지도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사이트보다도 여기는 조금 더 정제된 자료가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비교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나라별로 같은 시간대의 자료를 사실 정리를 해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 시간대를 그냥 무작위로 찍어버리면 사실 실시간 자료가 그렇게 돼버리면 뭐 당연히 낮은 날에는 훨씬 더 화날 거고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이제 추후에 보정이 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밤의 불빛. 채팅창에서는 계속 북한은 꿀잠 중.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빛이 없어 막 하면서. 진짜 밤에 북한의 밤은 저렇다. 예를 들면 뭐 자정 기준 당시. 밤 10시 기준. 이야. 에브리 컨트리가 다 그렇게 찍힌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오전 1시 정도를 가지고 비교한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새벽 1시에 왜 이렇게 불들을 안 끄고? 가로등 뭐 이런 거 다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인 광원에서 나오는 빛도 있지만 그게 또 반사돼서 나오는 빛들도 같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또 환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가봤어요. 지도를 우리나라? 이렇게 막 구글맵 기반이라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각 나라별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진짜 밝구나. 채팅창에 말씀하신 분의 분의 말씀처럼 남한이 훨씬 더 이제 밝게 빛나는 걸 사실 볼 수 있고. 새벽 1시에 중국도 장난 아니네. 네, 상해 뭐 이런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봐도 하늘에 별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에 별이 있는 모습으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외로 시골이 많군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듬성듬성이네. 네, 도쿄나 뭐 이런 데나 밝지 뭐 그 불 안 켜져 있는 데는 북한만큼이나 안 켜져 있네요. 그러네요. 산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이 70%라더니 산에도 저렇게 불빛이 있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피할 곳이 없구나 한국은.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사이트에서 두 연도의 자료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좌측이 2012년 자료고요. 왼쪽이 우측이 2021년 자료예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 언뜻 보면 뭐 거의 비슷한데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보면 이 그냥 봐도 이미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노란색, 그러니까 녹색에서 노란색, 붉은색으로 갈수록 더 강한 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 강한 빛이 나오는 지역의 면적이 확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근교 당연히 수도권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된 게 보이고요. 저 부동산 때문이죠, 저기가. 네. 그런 것과도 다 관련이 서울이 되고 있죠. 넓어진 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빛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전구도 개발했고 발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도 깔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밤에도 놀 수 있는 멋진 문명을 이루었긴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과연 생태계도 그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그런 거에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한 8년 뒤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시 고종 황제가
우리도 전구를 좀 써보면 좋겠다. 네. 에디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종 황제가요? 네. 예. 우리도 전구를 쓰고 싶다라고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편지를 보내서 전구를 요청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말씀 리가 없죠. 정약사는 예.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빛공해라는 아까 사이트 이름도 영어로 빛공해 그대로인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빛공해 네. 또는 광공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게 혹시 이렇게 빛공해가 강한 나라가 네. 출산율이 낮지는 않습니까? 저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밤에 새벽 안 자고 새벽 1시에 계속 놀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으니 그렇지. 저희 아까 도시 사진을 다시 한번 아닙니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빛공해라는 것의 정의는 그럼 뭐냐 하면 결국은 인위적인 광원으로 인한 공해를 이제 빛공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광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공해라고 하진 않고요. 예. 이제 태양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광원으로 인해서 야생적인 야간에 채광 수준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빛공해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런 밝기에 노출이 됨으로써 생태계에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음으로 해서 생체 주기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사람은 사실은 밤에도 환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 지 오래됐지만 예.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반대로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밤에도 너무 밝아버리면 이 친구들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예. 그러면 활동해야 하는 시간에 활동하지 못하고 잠을 시기를 자고. 놓쳐버리고 그럼 활동해야 하는 시간에 사실 이들이 주로 하는 건 먹이를 먹는다거나 이제 예. 번식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될 텐데 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 때 자야 할 때 하는데 시차 네, 적응이 네. 안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계속 깨 있습니까? 계속 잘까요? 그건 이제 둘 다 가능할 텐데. 종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날 텐데 잘 때 하고 할 때 자는 거지.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들의 어떤 종마다의 이제 고유의 패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야행성, 주행성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 분류라고 예.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빛 공해. 네, 빛공해. 그래서 여러 가지 빛공해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 기저에는 사실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빛이 문제다라고 인지를 하진 않았을 텐데 뭔가에 관찰된 현상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인지를 고민하다가 빛 때문인가 보다 진짜인가?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볼까라고 해서 최근 2000년대 이후로 해서 빛공해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수의 학술지, 사이언스니 뭐니 이런 데들에서도 빛공해를 특집으로 뭔가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를 할 정도로 예.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We are sorry.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어떤 나라가 제일 심각하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마치 짠 듯이 다음 네. 차례가 그건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이제 보정값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낸 그래서 제대로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빛의 단위가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위도 있을 거고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휘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이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휘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눈부심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예. 일상적으로 와닿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아까 오전 1시 말씀드렸죠. 1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분포를 그려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얀색일수록 가장 강한 빛이 눈을 네.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붉은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그리고 흑색으로 갈수록 이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일관되게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모델링 결과에 따라서 이 지도를 얻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이죠. 결국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G20 국가들 중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느 국가가 그런 빈공해 가장 심하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심하다는 하는 게 건 국토 면적의 몇 %가 여전히 환하냐입니까? 아니면 총량입니까? 총량. 빛의 총량, 즉 특정 지역에서 너무 환한 빛이 나오면 네. 잠실 주경기장처럼 막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쳐서 총량이 많은 쪽입니까? 첫 번째 이런 날카로운 질문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질문하면서도 막 그냥 소름이 끼치네. 그럴 줄 알고 여튼 종류별로 그 준비했습니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래프는요. 예.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인구 밀도 대비해서 보정한 그래프입니다. 인구 밀도.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밝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가로 쪽을 보시면 이제 인구 밀도죠. 그리고 인구의 100%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몇 % 정도가 여기 이제 법내에 나와 있는 게 빛이 강한 게 이제 하얀색이고요. 빛이 약한 게 이제 검은색 지역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인구의 거의 거의 80% 이상이 네, 해당하는 인구가 밝은 지역에 빛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산다. 모여 살고 있다. 엄청 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맞습니다. 사람들 다 네. 죄다. 사람 사는 지역에는 불이 다 환하다. 그렇게 사우디는. 해석할 수도 있죠. 사우디 사막에는 당연히 사람 안 사니까 깜깜할 텐데 네, 네. 사람이 산다 싶으면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굉장히 밝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한국 2위예요, 그럼? 사우스 코리아 2위네요, 2위. 한국 그래프는 이게 네. 노란색, 빨간색, 흰색만 거의 보이고 사실은 어두운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것으로 그것도 그것이기도 하나 하네요.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다른 나라와 또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빛이 별로 없는 시골 삶 속에는 사람들이 정말 안 산다. 안 살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도시에 밀집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불빛 밝고 네. 불빛 없는 곳은 사람 안 살지. 그건 맞죠. 근데 사람이 사는데 네. 불을 너무 밝게 안 켜면 이 수치가 네. 다르겠죠. 어두컴컴한 곳에 사람이 막 수만 명 산다고? 아니 왜 미국도 그렇잖아요. 불을 우리처럼 환하게 이렇게 안 켜고 집에 가도 어둑어둑하다니까. 촛불 켜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불의 밝기랑도 관련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당연히 불이 있는 곳에 모여 사는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 센 빛에 모여 사느냐 아니면 적당한 빛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노란색 정도의 빛에 많이 모여 사는 국가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빨간색 지역에 많이 모여 살고 중간쯤에 보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노란색 지역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예. 우리나라는 하얀색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센 빛을 좋아하고 그거와 어두운 거 달려있네요. 싫어하느냐에 달려있는 취향이네요. 일종의 그럼. 취향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네. 그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분석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우디는 그냥 환한 걸 좋아하는 거고. 유치해. 촌스러워. 근데 이걸 또 하는 거지 그냥.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빛공해로 오염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일 수도 있느냐라고 있겠네요.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금 보면은 60% 이상인데 이 정도의 인구가 사실은 빛공해로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아하.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네. 와 신기하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봐, 저머니 유럽은 약간 어둑어둑한 데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네. 저거 그런 보니까. 거잖아요. 사우디하고 한국은 환한 걸 좋아하고 독일과 유럽 애들은 약간 어둑한 걸 좋아하고. 근데 도시에 살려면 제가 세계의 다른 도시에 가도 이 도시는 밤에 이렇게 탁 불을 끄고 어두워 이렇게 사람 많이 이런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든 도시는 밝고 네. 또 약간 뭐 그러면 좀 어두컴컴하고 가로등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단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가로등 밝기와 혹시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뭐 저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유럽의 도시 같은데 가로등 밝기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한국이 밝습니까? 한국이 훨씬 더 밝고 백색광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순히 그 아까 보정한 그 빛공의 지도를 가지고 네. 한산에서 알겠습니다. 그린 도표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유는 뭐 취향일지 알겠습니다. 뭘지 다를 수도 알겠습니다.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염된 국가를 순위별로 정리해 본 또 다른
드래프입니다. 오염 순위. 네. 그래서 인구가 빛공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상위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되게 높네요. 1위는 싱가포르이고. 네. 싱가포르, 쿠웨이트,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막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오고 조금 전에 있죠. 봤던 거랑 뭐가 다르죠?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전체 인구 분포 중에서 예. 100% 인구 중에서 몇 %의 인구들이 그래서 밝은 밝은 빛에 빛, 노출이 어두운 되어 빛. 예, 그런 있느냐라고 거고. 한다면 이거를 같은 수로 환산을 했을 때 평균 내서. 예, 맞습니다. 평균 점수로. 어라? 근데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기분 안 좋은데? 한국은 조금 쳐졌어. 쳐졌네? 반성해야지. 우리가 어디서 불을 꺼놨을까? 이왕 할 거면 1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네. 오염이 가장 적은 20개 국가를 이제 정리해본 도표도 연달아 나오는데요. 아, 사실은 뭐 어두운 국가들. 짐작할 수 어두운 있으시겠지만 그쵸. 그러네, 그러네. 보면 자, 우리가 하얀색 부분이 거의 없죠. GDP 순서 저 꼴찌 밑에서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이 다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실은 세계 인구의 거의 뭐 83% 정도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빛공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미 많은 인구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럼 그로 인한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빛공해는 인간도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네, 인간도 아. 생태계의 일원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네. 빛공해를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도표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 대상으로 한 도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힌트를 주셨는데 네. 이게 해지고 나면 밤에 또 사람들이 잔뜩 몰려다니고 불 켜고 그렇게 사는 나라인지 아니면 밤 되면 일찍 들어가서 그냥 간판도 끄고 네. 집에만 조금 불 켜놓고 자는지. 책을 읽거나 뭐 3프로 TV 보거나 그런 나라인지 그게 따라서 다른 거다. 네, 우리나라는 밤늦도록 막 돌아다니고 가로등 켜고 막 난리고 그렇지.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독일 같은 나라는 일찍 자. 일찍 자고 들어가서 자는 거 아니에요. 침대 안에 다 봤습니까? 자는지? 아니에요. 아닌데 네. 그냥 조용히 불 꺼놓고 야간 활동을 하는 뭐 그런 나라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예. 이제 국가마다의 상황 이런 게 다 이제 철저하게 분석이 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나 사우디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나라.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밝은 알겠습니다. 나라들. 네. 예, 이런 그래서 통계도 이제 있군요. 이런 빛공해 이런 거를 다른 용어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야간 인공 조명이라고 해서 네. 영어로 네. 약자로 알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Artificial light at night.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 있어서 한 장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부터 보면은 이제 시대 순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전 네. 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을 위한 광원이라는 것은 거의 뭐 달빛, 그 다음에 이제 모닥불,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이제 조그맣게 켜놓은 뭐 촛불이 될 수도 있고, 뭐 예.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이제 인류세로 도약하는 그 순간부터는 거리마다 광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집 안에도 이제 불빛이 당연히 많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불빛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겠죠. 예. 그다음에 약간 저 멀리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좌측 A하고 비교하면 도시는 여기만 있을 뿐인데 그 바로 위가 아니라 주변까지도 굉장히 밝은 것을 그러네요. 볼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광이라고 해서 뭐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도시에서 방출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입자랄지 아니면 구름을 통해서 반사가 될 수 있고 그게 생각보다 더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도 흐린 날씨에 하늘을 보면 구름이 가득한 날을 보면 밤이 됐는데도 그렇게 깜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구름이 뭐 하얀색으로 보이지도 않고 도시의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막 주황색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게 더 심화된 상태가 바로 C 그림의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저 무슨 나이트입니까? 나이트? 막 오염이 불을 잘 쏘고 막 난리네 이거는. 예. 막 빛공해
비공해라는 것에 이제 개념을 별로 갖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더 막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도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밝기면 사실은 밤이 아니라 거의 낮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만 보면. 근데 서울에서 별 잘 안 보이는 것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저 잡광들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공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한다면 잘 관리하면 미래에는 다시 우리가 이런 비공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미 밝은데 너무 익숙하고 이미 많은 광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불을 안 켤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럼 대체 잘 관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냥 고민이 어둡게 필요한 하는 건가? 지점입니다. 단순히 뭐 불을 꺼버린다는 게 당연히 능사는 아닐 거고요.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야간 인공 조명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까지 써왔고 그렇죠. 사실 장점도 있죠. 불빛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야외 활동, 야간에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로등도 많이 설치하고 밤에도 환하게 유지를 하죠. 보안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미적인 측면이나 광고의 측면도 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물과 관련된 측면에서 왜 그 식물을 키우거나 할 때 빛을 일부러 더 오랫동안 쪼이게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연구들이 예전에는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곡식을 키운다, 어떤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최대한 빨리 많이 성장하게 해서 빨리빨리 상품을 출하하고 싶을 때 우리는 빛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학생 연구 같은 거 하면 가장 많이 학생들이 들고 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식물에 어떤 빛을 비춰줬을 때 가장 제일 잘 자라냐? 잘 자랄까? 뭐 형광등, 빨간 등, 노란 등.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쉬운 거 하고 싶어서. 아유, 진짜. 제일 쉽지 그게. 찍은 거면 이제 집에 조그만 화분들 놓고 뭐 형광등 같은 거 하나 켜놓고 앞에 이제 뭐 빨간색 셀로판지 붙이거나 이제 파란색 셀로판지 붙이거나 뭐 녹색 셀로판지 붙이거나. 정답은 뭐예요? 어떤 게 제일 잘 자라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단풍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합성에 사용되는 빛은 이제 청색광이나 자색광, 뭐 적색광 이런 쪽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녹색보다는 이제 그쪽이 더 잘 자라는 걸로. 붉은 계열 아니면 푸른 계열? 붉거나 푸른 계열. 셀로판지 붙여놓은 게 붉거나 푸른 계열. 그냥 형광등 밑에 키우는 거보다 잘 자란다. 네네. 조금 더 나가면 녹색 아니고 가까이 뒀다가 멀리 놨다가 몇 시간 줬다가 몇 시간 껐다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설계를 해오거든요. 사실은 변수는 색깔이더라. 네, 색깔도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빛을 많이 비춤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인간에게 좋은 거니까 그럼 더 좋은 게 아닌가 해서 24시간 환하게 빛을 켜놓은 그런 농장들도 있었단 말이죠. 장점도 있다, 빛을 켜놓으면.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아무튼 이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밤에 불을 켜놓으면 해충이 다가오지 않거나 혹은 나를 해치려는 위험한 짐승이 다가오지 않거나 사실 이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불 켜나면 불 켜나면 그쪽으로 모기들 가던데. 그죠. 나방도 가고. 모기는 오지만 물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요새 한참 이슈가 됐던 빈대 같은 친구들은 이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마다의 어떤 그 생식 리듬에 따라서 아니면 생장 리듬에 따라서 오히려 빛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했던 점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었다.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뭐 같이 정리해보면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불을 많이 켜놓음으로 해서 에너지 소모,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거 뭐 기후변화 많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외로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별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알면. 그렇지. 사실은 전문적으로 별을 관측하시는 이제 천문학자분들은 뭔가 이제 빛공해에 덜 영향을 받으면서 관측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마추어 천문 관측하시는 분들은 빛공해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있다. 아마추어 관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원래 밤에는 빛이 별이 막 쏟아지듯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아마추어 관측이에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게 뭐 그게 아마추어 관측이라고요.
아마추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하늘을 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요즘에 대두가 됐던 건 사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측면,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말씀드릴 생태계 관련된 측면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은 연구가 되어 왔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활발하게 됐던 측면은 있죠. 근데 약간 유행이 바뀐 게, 초기의 연구는 야간에 인공 조명이 있으면 생물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정도, 즉 한 개체 수준에서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가로등 근처에 있는 나뭇잎은 다른 데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즉 밤에 어두운 데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어떻다더라. 그렇죠? 어때요? 어떤 예를 들어 뭐 단풍을 기준으로 하면 단풍이 더 천천히 든다거나, 아니면 단풍이 낙엽이 달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붙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추워지면 빨리 낙엽을 떨어뜨려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밤에도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낙엽을 제때 잘 떨어뜨리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일단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수분이 그렇죠. 이파리가 있다는 거는 수분이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얼 수 있습니다. 냉해가 있을 수 있고요. 막아야 되는데, 가장 단점으로는 막아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야근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손실될 여지가 더 많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곤충이나 새가 이제 외부 조명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몰려들어서 뭐 해충 유인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라 쳐도 그게 아닌,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은 다른 생물들이 엄하게 빛으로 달려들어서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나타난 연구들의 어떤 다른 경향은 한 개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를테면 한 개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풍이 뭐 늦게 되고 낙엽이 늦게 떨어져요. 아니면 나방이 자꾸 불에 달려들어서 죽네? 끝. 이 정도 연구였다면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나방이 어떤 특정 식물의 수분을 도와주는 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시로 가서 유리창 부딪혀서 죽으면 어떤 식물은 그 나방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 나방이 있어야지만 수분이 이루어지는 식물이었는데, 그 나방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빛으로 가서 달려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빨리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때 수분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식물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종 대 종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종과 전체 생태계와의 상호작용까지 확장된 연구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나방이 죽으면 나방과 관련한 주변 종들은 영향을 받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논문을 쓰시는군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빛공해가 이 정도까지 심각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냥 도시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정도가 그 주변에 있는 식물에게 문제구나, 이 정도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실제로 되었다. 얼마나 그랬는지 뭐 확인해 보면. 근데 여기까지 들은 저로서는 뭐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런다고 불을 끌 수는 없어. 그럼 이 정도 가지고 불을 끄자 그래. 내 눈 부신 게 더 지금까지도 더 심각해.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솔직히. 수 있죠. 네. 더 가볼까요? 좀 더 들어야 좀 된다. 약하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는 되고 미안은 한데 그냥 살짝 미안한 정도다 그냥. 점점 더 많이 미안해지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랄까 그 생태계 변화, 그러니까 인공 빛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제 생태계 변화인데요. 위에는 이제 빛공해가 없는 어두운 밤이고, 아래쪽은 이제 빛공해가 있는 밤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어두운 밤에는 야행성 포유류들, 그다음에 야행성 조류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여기서 활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모두 의미합니다. 먹이를 먹거나, 족제비쥐, 뭐 청설, 뭐 박쥐,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새벽에 활동하는 새들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뭐 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구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알을 낳고 새끼와의 뭔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종들 간의 소통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노래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어쨌든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일주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면 새가 소리를 내고 이를테면 닭처럼 닭이 우는 소리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 조류는 새벽에 하는군요. 네 아침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새벽과 이른 아침. 그런데 빛 때문에 네. 못해요? 빛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면 새들이 인지하는 게 단순히 빛의 유무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 빛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를 가지고 즉 일주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생활사를 조절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낮의 길이면 이제 우리는 짝짓기를 해야 되고 이 정도 낮의 길이면 어제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해가 되고 진지 한 12시간 지났으면 그때부터 노래 부르고 짝짓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시의 불빛만 바라보니까 새벽 2시에 해진 것 같으니까 네. 이상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낮에 도시 조명 때문에 낮이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헷갈린다.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과도한 활동을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못하지. 애들 피곤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요? 피로가 쌓여서요. 사람도 그래서 죽나봐. 그래서 죽나봐. 여러 가지가 있죠. 활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과로라고 표현을 예. 할 수 있죠.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뭔가 먹이를 먹거나 이렇게 날거나 할 때 멀리 이동을 할 때 사실 체력 소모가 굉장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개념 없이 하다 보면 결국은 과로. 이제 과로에 세상에, 의해서 과로사네, 사망하는 과로사.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곤충을 먹는다, 어떤 식물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 곤충이나 식물의 생활사도 역시 나름의 생활사가 굴러갈 텐데 이 새는 만약에 일주기에 큰 영향을 받는 새란 말이죠. 그럼 얘는 아직까지는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식물이나 먹이가 되는 곤충은 활동을 접고 뭐 겨울로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미리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박쥐 그림 나와 있는데 박쥐는 사실 빛공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박쥐는 곤충을 일단 먹죠. 근데 이제 가로등빛이 강하거나 이제 인공빛이 강하면 빛의 유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잡고 어둠 속에서도 나아가는 게 야행성 동물들의 특징인데 예. 빛이 간섭을 하게 되면 빛에 의해서 뭐 유혹을 당해서 그쪽으로 자꾸 모이게 된다거나 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머무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또 다른 위험에 데려가거나. 처한다던가 아니면 도시로 이렇게 홀려갖고 왔으니까 뭐 차량에 부딪힌다던가 건물에 부딪힌다던가 이런 여러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헷갈리게 한다 그들을. 그쵸.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낮이 길어지는 효과이군요. 그쵸. 낮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름이 길어지는 걸 느낀다던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일찍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일찍 날게 되네 새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일찍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일찍 나는 이게 아니구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두개 섞인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일어나는 잡는다. 새가 벌레를 잡고 벌레 잡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데 그거 섞어버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류의 문제가 생각보다 큰데 특히 바닷가에서도 역시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바다새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새들은 주로 이제 바다가 절벽 같은데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럼 새끼가 태어나고 할 텐데 왜 그 초반에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하다가 이제 비행 연습도 좀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스스로 사냥도 하고 독립을 하는 이런 네, 패턴을 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역량보다 네. 더 오랫동안 더 멀리 비행을 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빛이 있으니까 불빛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아. 네. 바다가 또 특히 뭐가 문제냐면요. 도시는 빛이 여기저기 많아요. 광원이 네. 많기 때문에 여차해서 뭔가 큰일이 생길 확률은 물론 이제 또 사람 때문에 생길 수는 있지만 바다는 원래 밤에는 캄캄하고 해야 되는데. 낮에는 밝고 이 네. 대비가 확실한 지역이었잖아요. 지역이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닷가 해안가에도 얕은 불빛이 해안가에는 많죠. 불빛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다에도
수중에도 불빛이 많은 그렇죠. 거예요. 무슨 명태잡이, 어업을 오징어잡이, 하기도 하고. 등대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겠죠. 어떤 뭐 에너지를 연료를 채취한다던가 이런 바다의 어떤 과학기지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네. 생기면서 예. 바다 생명체들, 바다새들에게도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고 하여튼 헷갈리게 한다. 네, 헷갈리게 애들은.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결국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게 또 큰 문제이기도 하지요. 애들의 건강을 해친다. 새들의 건강도 해친다. 좀 미안하네. 뭐 뭐. 살짝 미안하네. 네. 인간은 근데 더 고생하는데 불빛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우리한테 투덜거릴 상황이 아니다. 야 우리는 더해. 우리는 엄청 열심히 일해. 니들은 하루 종일 놀지 않냐. 근데 또 이런 일도 있는 게 또 재밌는 게 이제 빛을 보고 모여드는 곤충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곤충을 먹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기 가면 먹을 게 많네? 그러면 저기 가야겠다. 네. 그럴 수 가기만 있죠. 하면 이건 부패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좋으니까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근데 문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은 대부분 빛을 꺼려하는 게 포식자에게 자신이 노출된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즉 빛이 있고 곤충이 모여들면 거기 가면 맛있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로 섣불리 나아갔다가는 포식자에게 죽을까 봐. 발각이 돼서 나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그 곤충이 있음으로 해서 같이 현혹돼서 나가서 포식자한테 잡아먹혀서 이제 줄어들고 예. 어떤 종들은 포식자한테 발각되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기 가면 먹을 게 많은 걸 알면서도 가지 안 가는 못해서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고 야 이런 수비형이냐 공격형이냐 스타일의 차이네. 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예.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고요. 네. 그 밖에도 또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온갖 동물들이 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가장 최근 연구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이 생물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 하는군요. 네. 그 예? 물고기 중에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류가 이제 제브라피쉬라고 있습니다. 네. 얼룩말 물고기라고 해서 네. 몸에 얼룩말 같은 무늬가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친구를 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냐면 빛공해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요? 네. 이 제브라피쉬의 인지 기능. 인지 기능, 네. 인지 능력과 행동 능력 이런 걸 가치를 봤는데요. 예. 일단은 방법은 이래요. 이제 알을 낳으면 이제 배아 상태인데 배아 상태를 인공 조명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어날 텐데 네. 깨어난 그 치어가 과연 이제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에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우와. 그거를 알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디는 그냥 밝은 데서 키우고 아주 밝기만 한 곳에 키우고 네. 어디는 밤낮이 뚜렷한 곳에 키우고 맞습니다. 키웠더니 정상적인 환경에서 그때 키웠습니다. 밝은 데서 키운 애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네. 밝은 데서 기르는 애들이 밝게 자라지 않았을까? 다 성격이 밝게. 근데 좀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던 건 좀 궁금했던 게 예. 물고기의 인지 능력을 어떻게 테스트할지 그렇지. 제 말이 그 말이야. 거예요. 제 말이. 사실 저는 도대체 아니, 뭘 인지할 게 물론- 뭐 있어? 그러니까 물론 빛공에 궁금했는데 인지 능력을 물고기로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이게 어.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의 인지 능력 먹이를 줬을 때 빨리 오냐 마냐. 그게 인지 능력이지. 탁 보고 먹을 거냐. 그건 간다. 식욕일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인지 능력. 사람은 뭐 어떨 알아보는 수 것도 있을까요? 아니고. 물고기가 인지 능력이야.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간다. 그거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물고기 인지 능력이라는 건 뭔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의 천적이 왔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물고기는 너 뭔데? 누구냐 하고. 막 덤비기도 하고 도망도 안 가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얘들은 좀 멍청한 물고기구나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이제 논란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뭐야? 놀라게 하는 반응. 논란 반응. 그래서 예. 이제 물고기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어항 같은 거 근처 가서 막 툭툭 해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틀고 막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하게 논란 반응을 줬는데 뭔가 자극을 줬을 때 화다닥 도망가면 실현한 자극을 주면 이제 후다닥 도망을 가야 되는 그게 거예요. 똑똑한 물고기죠. 그쵸, 그게 그건 내 말 똑똑하고 맞잖아. 활동력이 네. 좋고 인증력 있는 물고기라고 그렇지. 봤고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오면은 이제 도망가야 후다닥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친구들과 빛공해에 노출돼서 알 상태부터 깨어나서 치어가 된 녀석들을 집단으로 비교를 했더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빛공해가 해롭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예상하신 바와 같이 빛공해에 노출된 상태로 알부터 이제 달아난 그 친구들은 아니 논란 근데 반응이 그거는 느리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억지 얘기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질문 하려고 하죠. 아니 빛공해에 노출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잤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인지 능력이 인지 능력을 떨어진 거죠.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인지는 했는데 행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행동 능력하고 같이 봤어요. 행동 능력하고 인지.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오히려 빛을 쪼인 그 치어들은 매우 현명해져서 이건 실험이네. 왜 내가 놀란 척해?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지능이 매우 높아져서 예. 무슨 실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진짜 하여튼 뭐 뭔가 아야 이게 무슨- 약간 사람한테도 해당이 될까요? 빛을 많이 쪼면 잠을 아무래도 덜 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밝은 게 많으면 잠을 덜 자. 그러면 인지 능력이 사람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도 역시 인지 능력 인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면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수면을 하지 못했을 때 인지 능력 저하가 오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 뭐가 문제냐면 빛공해가 사람이 미치는 영향 그냥 뒤에 할 거지만 그냥 땡겨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잠으로써 잠잘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체내에서 이제 충분히 만들어져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물질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없애주고 그러면 걔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사실은 종양과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빛공해에 많이 노출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남성들을 야. 대상으로 한 전립선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 생식계통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뭔가 이게 이걸로 딱 떨어지고 이게 정말 얼마 이상이 되면 이건 100%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 정도로 왜냐면 유의미하진 않고 네, 어느 정도 유의미성은 밝혀졌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모두가 다 있다. 네, 인간관계 딱딱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의료 시설과 의학 수준과 국민 소득이 있는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는 나라에서 불빛이 건강에 해롭다면 시골 사는 분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나라별 도표 보셨지만 네.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도 사실은 그 어떤 환자 비율도 확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말하긴 어려운 게 빛이라는 것도 사실 막연한 거예요. 우리 인공 조명도 생각해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광원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나오는 파장대도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여기는 굉장히 환한 스튜디오지만 예. 뭐 적색광이 나오는 데도 있고 뭐 나트륨 등이면 조금 더 붉은색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백색광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블루라이트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 청색광도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요. 각기 파장별로 딱딱딱 나눠서 독립적인 연구를 진짜 엄밀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의미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건 맞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면 꼭 이래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네. 하얀색 빛이 제일 나쁩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따르면 하얀 지금- 빛 보통 붉은 빛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로 치면 전구빛, 네네. 형광등이냐 전구빛이냐.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좀 문제가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 유의미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청색광입니다. 청색광. 단파장의 청색광. 네. 예. 그래서 청색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 네. 아, 그런 그 거예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예, 이런 예, 거 혹시 예, 많이 예, 팔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분분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청색광이 네. 하여튼 문제다. 가장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보다는. 그래서 그 인공 조명에 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그럼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예. 불을 끄고 살 수는 없고 거기서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같은 이런 전구 불빛을 그런 약간 나트륨 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좀 파장이 좀 더 긴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권하는 이제 권고들도 아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양 생물들, 수중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데들은 더더욱이나 좀 그런 빛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 파장이 이런 긴 건 제안도 있습니다. 색깔로 치면 붉은색입니다. 느릿길이 불그스름한 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아요? 그래도 밤이란 느낌은 건강에 주지. 좋다라고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과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런 불 켜놓으면 마음은 편해지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파장이 정말 긴 거 적외선인데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거나 네. 하려면 그 적외선 그거. 쬐잖아요. 네. 파장이 짧은 저쪽으로 가면 자외선이란 말이죠. 네네. 자외선은 그냥 들어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약간 그런 그죠? 그래 형광등이 별로라니까. 그러니까 형광등 대신 그래도 좀 이 전구색 같은 저도 약간 전구색 좋아합니다. 노란색 빛이 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부부가 서로 취향이 다르잖아요. 네. 미쳐버립니다. 아니 몰래 바꿔야지. 그러니까 몰래. 침대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딱딱한 게 좋아 아닌 거 좋아라고 하면 그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심지어 네. 어디는 토퍼를 깔고 어디는 안 깔고 나는 잘 때 밑에가 따뜻해야 돼 나는 시원해야 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을 바꿀 수가 없어. 나는 형광등이 좋아 나는 전구색이 좋아 그러면 그건 이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몰래 바꿔봐요. 몰래. 그럼 보다 보면은 노란색인지 하얀색인지 잘 구별도 안 가요. 아 매일매일 조금씩 노랗게 만들어?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누가 그랬어? 막 요새는 LED 등도 많이 쓰고 사실 조명의 종류가 많아서 그거마다 또 연구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명이 생물에게 가장 좀 유해하고 그래도 어느 게 좀 더 나은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도 사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조명은 안 좋다. 어둠이 좋다 제일.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가 답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게 항상 모든 경우에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고민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실험들이 다 지금 불빛을 인공적으로 가했더니 별로 안 좋더라.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광이 생태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면서 많은 생물들은 이미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적응을 오랫동안 진화해 왔는데 인간이 등장하면서 얘네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밝은 빛을 뿜어대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편리하게 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과 가까운 순서대로 점점 안 좋은 영향들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물고기 표 다시 한번 얼마나 나빠지는 게 나옵니까? 인지 능력?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빠진 거는 같은데 뭐 살짝인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는 아까도 저도 약간 농담했지만 이게 물고기가 인지 능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 친화성이 좋아져서 놀래키러 가도 안녕 왜 왔어? 이러는 걸 수도 있다. 다양해서 지능이 높아져서 실험인 줄 다 안다 애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한두 마리 갖고 실험한 건 아니니까 여러 마리 했고 했으니까 알아서 통계를 잘 냈겠죠. 어떻게 읽는 겁니까? 이 통계는 얼마나 나빠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차이가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란 반응 일단 논란 반응이라는 게 뭔가 자극을 딱 줬을 때 얘가 놀라면 이동을 할 거잖아요.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그 거리를 잰 거예요. 많이 이동한 녀석이 영리한 녀석이다. 맞습니다. 반응이 좋은 애고. 많이 이동한 게 즉각적으로 활동을 잘한 거죠. 그래서 많이 이동한 애는 이제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공해에 노출됐던 친구는 조금밖에 이동을 못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거나. 걔는 귀찮은 애고. 아니, 조금 이동하고 상황 판단이 돼서 아니구나라고 아는 게 영리한 거 아닙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인지는 빨리 하고 됐지만 상황 파악이 빠르니까 이만큼만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거를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 실험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학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학습이 됐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저만큼 가야 되는데 그게 학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녀석은 처음에는 많이 도망가다가 점점 도망가는 거리가 짧아집니까? 별거 아닌 걸 알고? 아닙니다. 그게 안 아니고 좋은 자극이니까 그냥 오면은 재빨리 피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인지 능력 좋다고 판단한다. 이거 물고기잖아요. 저는 그 녀석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조금 전에 놀래켰는데 별거 아니었잖아. 또 놀래켰는데 별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도 제일 멀리까지 도망가는 게 머리 나쁜 녀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가 있으면 재빨리 도망간다를 배운 거지. 뭐가 있으면 재빨리 도망간다. 사람이 손이 근처 모이면 재빨리 알겠습니다. 도망간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물고기. 예? 네. 굉장히 예? 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사실 그게 뭐랑 관련되냐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고 관련이 돼서 네. 포식자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게 학습이 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해양 생태계.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네. 빛공해 지도였잖아요. 네. 이거는 각 나라별로 해안가의 빛공해를 보여주는 이제 사진인데요. 아, 그래요. 바닷가의 환한 빛.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 BCD보다는 뭐 A까지 전체로 보이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인덱스죠. 인덱스를 예, 보면 예. 깊이 수심이 나와 있는데 깊은 데까지도 빛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데는 이제 밝은 색으로 지금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얕은 수심에까지 빛공해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고 파악된 데는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예. 지금 너무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보면은 좀 소위 말하는 아까 그 빛공해에 시달리던 나라들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인데 되게 밝죠 근처가 그러네요. 굉장히 깊은 수심까지도 빛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 빛이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깊이까지 살고 있는 뭐 어류면 어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주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징어 잡이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잡이배도 있고 어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여주는 분포 그다음에 이제 같은데요. 바닷가 연안에 또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알잖아요. 다양한 음식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횟집.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바닷가에 그런 광원이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지도가 나올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야간 빛공해를 받지 않는 해안가의 그림이고 아래쪽이 이제 빛공해를 받고 있는 해안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냥 보시면 뭐 물고기도 잠을 네, 잘 못 잔다. 티가 나죠. 그렇죠. 어.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나름 논문에 실린 그림이라 그런지 이렇게 요소에 뭔가 깨알같이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면 위에랑은 다르게 빛이 있는 데 위주로 물고기도 모여 있고 새들도 모여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동물들은 빛에 끌리는군요, 본능적으로. 네, 골고루 있지 못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 모이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 그 바다 거북이 새끼들인데요. 바다 거북이도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는 암컷 바다 거북이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알을 낳으면 알에서 새끼 거북이 깨어나서 네. 빨리 이제 바다로 가야 되는 가야 거예요. 되는데. 그렇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점점 자라야 되는데 네. 바다가 어느 쪽인지 방향을 잡는 걸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바다 거북이가 네. 왜요? 그게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 생각해보면 바다는 밤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하고 네. 육지 쪽에는 조금 빛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어두운 쪽으로 가면 바다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새끼 거북이. 새끼 거북이가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잘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빛을 이용을 했었다면 지금 5만 대가 다 밝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다가 어딘지 찾는 게 쉽지 않고 그럼 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사실 얘네가 깨어나자마자 빨리 바다로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잡아먹히죠. 다큐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으면 중간에 그렇게 많이 잡아먹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가 와서 물어가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확률을 높이려면 얼른 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많은 개체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바다로 합니다. 못 들어가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슬픈 밀물 때 일이죠. 깨어났어야지. 밀물 때 태어났어야지. 세상에. 이제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어선을 띄우고 고기를 잡고 하는데 고기만 몰려드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으면 식물이 또 잘 자란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근데 예. 바닷속에도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친구들도 육지에 있는 식물들처럼 빛을 받아서 이제 광합성도 하고 생장을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어선에서 이렇게 계속 빛을 쬐어주면 잘 자라겠네. 걔네는 잘 자라겠죠. 네. 식물성 플랑크톤은 잘 자라지만 동물성 플랑크톤은 반대로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빛을 쏘면 네, 동물성 플랑크톤 잠을 자야 됩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은 그죠.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주고 개체수가 유지가 돼야 예.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아. 한 동물성 플랑크톤은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을 하게 되면 바다에 이제 우리가 바다가 알고 식물성이 있는 되는구나. 적존이 아. 녹존이 하는 여러 가지 오염 현상이 부영양화가 일어나요. 식물성이 뭡니까? 빛을 비추면 바다가 식물성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는 많이 되어야 한다라고 연구자들은 항상 이제 몇 개의 연구를 같이 살펴봐도 논의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와. 모르는 게 많은데 특히나 바다 연구의 또 어려운 점은 이제 심해 연구는 원래 깊으니까 어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해도 계속 꾸준히 연구는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탐사에 사용하는 불빛이 있잖아요. 예. 그 불빛이 과연 얘네의 삶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불빛인지는 알 수 없다. 즉, 우리가 자연광하고 인공광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달빛을 받았을 때 달빛이 어디든지 장도하는 수심 깊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빛의 파장대에 이용하는 생물들이 그럼 그 깊이에 잘 살겠죠. 예. 근데 그 바다를 조사하러 해양 과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하는 빛을 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수심에는 이런 애들이 살고 더 내려가면 이런 애들이 사는구나 라를 연구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불빛은 자연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연구가 본질적으로 걸까? 정확하게 이들의 해양 생태계의 삶을 맞는 것 같다. 측정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걔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찰은 할 수 있는 광원을 찾아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캄캄하면. 또 사람은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또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적절한 파장대의 빛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진짜 문제 제기도 어렵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것도 이제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나와 있는 그래프였는데요. 예. 다양한 조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햇빛, 달빛,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인공 광원들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빛이 어느 정도 파장대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을 갖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색깔 그래프고 예. 이 회색대가 실제로 이제 해양 생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그 레벨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정확하게 아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을 잘못했네요. 이 회색 그래프는 이 해양 과학자들이 실제 해양을 탐사할 때 이용하는 그것이 미치는 이제 그래프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까지 기존에 사용했던 이 회색 그래프 안에서는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을 그대로 관찰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던 그래프라고 하얀 합니다. 점선들이 그동안 이용해왔던. 실험에 쓰였던 빛인데 네, 맞습니다. 저 빨갛고 파랗고한 저거는 뭔데요? 저거는 생물들. 실제 존재하는 빛이다. 네. 뭐 달빛, 햇빛 아니면 뭐 그 절대 온도 2700 켈빈에 해당하는 그 LED 막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 파장대의 낮은 비슷한데 네, 네. 밤은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군요. 밤낮의 차이 다시 한번 표 좀 볼까요? 저게 무슨 의미라고요? 밤낮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밤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연구해온 빛과 실제 빛과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이만큼은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연구해서. 아하, 데일라이트에도 실제로 태양빛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연두빛으로 달빛 가지고 한 게 바닷속이니까 아니고. 햇빛은 들어가는데 깊이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있었고 우리는 인공 특히나- 불빛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냥 인공 불빛으로 저렇게 태양빛이나 달빛과 다른 걸로 한 게 네. 뭐가 문제죠? 그것도 맞는데 생각해보면 원래가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원래가 어느 상태인지를 원래가 알아야 어느 빛공해 상태인지 알아야 때문에 이걸 비추면- 그쵸, 얘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동안 연구를 잘못해와서 원래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인공 불빛이 없었던 상태가 아니요. 그동안 연구에 활용했던 인공빛이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같은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네, 2%만 모르는 거고. 얘기. 왜 이해를 못하지? 네, 저는 완전 이해가는데. 와, 감격스럽겠습니다. 와, 야, 이런 게 하나라도 있구나. 야. 이해가. 이거 알겠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걸 네. 100% 볼 수 있는 렌즈를 활용했어야 했는데 예. 그동안은 반만 보이거나 뭐 3분의 1만 보이는 렌즈를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100%를 심해 볼 수 연구를 있는 하려면 심해 연구에 인공빛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심해 연구를 하려고 그동안 인공빛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네 했는데 그렇지. 원래 심해는 원래 모습이 인공빛이 없었을 때 모습은 심해니까 네. 뭘 비춰야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하여튼 인공빛을 비춰서만 파악을 했어. 그 얘기예요? 그 네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해의 모습을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광원을 지금 아직은 이제 찾지 못했고요. 심해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빛이 전혀 아닌데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빛이라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빛을 발견해야 관찰로 인한 변수가 없는데 그렇지. 네네. 우리는 심해에 가서 빛을 비추면서 관찰을 하니까 깜깜한 심해라고 가정하고 관찰을 하더라도 뭔가 변수가 영향을 있는 줄 거다.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이걸 이해했단 말입니까? 이거를 아니 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직 연구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이제 해양 관련돼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안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바다랑 더 가까우냐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냐 아니면 뭐 공중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생물마다 미치는 영향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기하다. 이제 수많은 것들이 연구가 계속 되고 있었지만 이거 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 잘 정리된 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예. 오. 이제까지 사람과- 빛공에 예.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쫙 오. 정리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요약 정리. 그래서 사람, 사람. 네. 그 다음에 쥐, 뭐 쥐, 새, 새. 뭐 곤충,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어류, 식물인데 식물. 이제 그 표지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는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네. 빛공해가. 아. 그다음에 이 금지 마크는 아직은 잘 모른다. 영향을 예. 주느냐 잘 아하.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연한색 동그라미는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더 봐야 돼.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완전 진한 빨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이 반 동그라미는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종양이죠. 그래서 이제 튜머스. 이를테면 사람의 종양하고 빛공에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유의미성은 있어 보여. 하지만 정확지는 않아. 네, 완전히 강하게 정말 진한 인간관계 확실해. 어머나, 어머나. 네, 이렇진 않은 것 같아. 인간은 보니까 나머지도 다 뭔지 몰라도 불면증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런데 살찌고 뭐 이런 무기력 거네요. 뭐 이런 건데 네. 다 그냥 정확지 않거나 영향 안 줘. 영향을 주긴 줘. 주긴 근데 주는데? 강력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아직 몰라. 네. 그러니까 영향을 아예 안 줬으면 네.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가능성도 있고 꾸준히 연구는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유의미성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 야, 정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데 쥐는 아주 쥐약이군요 정말. 네, 쥐는 정말 저거는 강력하게 연관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쥐는 실험을 하기가 쉽잖아요. Exactly.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하네. 네. 야, 애도 우울해지고 잠도 안 자고 살도 찌고 뭐 그러네. 암도 생기고 그래. 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실험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험적으로 네. 증명은 안 됐어요. 이런 것 같은데? 인간은 변수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예. 유방암 발병률을 연구를 했는데 발병률이 높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야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야간에도 빛공해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네.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분석하다가 뭘 찾았냐면 이게 단순히 빛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교대 근무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딱 이것 때문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인간 연구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야간조 주간조를 그러네. 비교했으면 되죠. 그러네. 그쵸. 이제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연구는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나 네. 쥐는 미안하게도 영향이 크다. 네. 쥐는 굉장히 영향이 큰데 근데 이걸로 미루어 봐서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 게 쥐에 이렇게 영향이 크다라는 건 사람한테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려고 하는데 빛이 막 전멸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면 네. 수면에 장애가 일어나고 그럼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표를 좀 잠깐 볼까요? 네. 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화면을 안 화면을 나오는군요. 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새는 종양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영향 받고 네, 곤충도 다 그렇고 물고기, 식물은 맨 오른쪽이 저게 뭐예요? 그 우리 질병이? 맨 오른쪽은 생식입니다. 생식. 네. 거의 생식과 자손 번식에 자연과 관한데. 비교해서 거의 확실한 게 생식의 문제와 우울감 이런 게 많네요. 어? 그리고 생식. 살찌기. 근데 인간의 생식은 지장을 안 받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생식은 불 네. 끄고 하고 싶으면 끄면 되니까. 지들이 편할 때 끌 수 있으니까 인간은 생식을 영향 안 받는데 불이랑은 상관없어. 쥐들은 불 끄면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끄고 킬 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면 커지고 뭐 예. 끌려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래서 이제 근데 심각하네요. 빛공해는 문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도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해서 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기사들 가끔 살펴보면 빛공해로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고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놓치고 알겠습니다. 있었던 이것도 일종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염일 수도 있고 공해일 수도 있는데 이야. 동물들아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적응해. 우리도 아. 사실 피곤하지만 적응하고 살고 있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간의 일방적인 그렇기도 하고 빛이네요. 동물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결국 인간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니까. 아니 인간한테 영향 안 주더라도 음. 동물에게 영향을 주면 그 자체로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미안하다. 그런 저는 인간 얘기죠? 중심이어가지고. 네. 네. 뭐 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뭔가 대안에 대해서 뭐 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을 이제 보통 제시를 하는 게 뭐 좌측이 빛공해 굉장히 심한 구역이라면 오른쪽 정도로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좀 덜 낫지 빛공해를 하면서 별빛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밤에는 거고. 특히 맞는 조금씩 말씀. 조금씩 불빛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네. 어두운 게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은 가로등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위쪽으로는 빛이 잘 가지 않고 필요한 밑으로, 아래쪽으로만 밑으로만이라도? 그렇죠? 빛이 갈 수 저건 있게 맞는 말이네. 하면 좋겠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시간을 좀 그렇죠? 조절을 해서 센서를 그래, 좀 밤에 돌아다니지 부착하거나 말자. 그래, 일찍 자자. 네, 알겠습니다. 네, 빛공해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볼 점이 많았네요. 네, 예. 운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 아 참, 참, 요거 안주현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책입니다. 아하. 과학 언더스탠딩. 안주현의 과학 언더스탠딩 1편. 여기 잘 팔려야 2편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랑은 뭐 꼭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제목에 저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썼다고 하니까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